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신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북한이 주민들에게 당국에 대한 충성보다 국가에 대한 애국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생활고로 당국을 신뢰하지 않는 주민 반응을 고려한 조치라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4일간 진행된 당시 강습회에서 선전 부문 일꾼들이 주민 사상 생활과 새 세대의 정신적 성장을 노동당 앞에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주민 사상 선전에 총력을 기울일 때 대한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당국이 선전 부문 간부들에게 일반 주민, 특히 청년층의 사상 정신적 변화에 대응한 사상 교양과 선전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연장선에서 북한이 최근 김정은과 노동당에 대한 충성보다 국가에 대한 애국을 더 부각시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평안북도 신의주시의 한 주민 소식통은 최근 각종 행사와 모임에서 충성보다 애국과 애국심이 강조되고 있다며, 당국이 요구하는 애국과 애국심이 수령, 노동당에 대한 충성과 같은 의미이지만 선전 방식이 바뀐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몇 해 전 오랫동안 떠들던 우리 수령 제일주의 대신 우리 국가 제일주의가 등장하더니 요즘은 수령과 당에 대한 충성보다 국가에 대한 애국과 애국심이 더 많이 언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령에 대한 충성이었다며, 많은 부모들이 수령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자식의 이름을 충성, 충직, 충실, 효성이라고 지을 정도로 모든 것이 충성으로 귀결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식을 군대에 보내는 것을 최대의 애국이라 하고, 어렵고 힘든 부문에 자원하는 것도 애국, 나무를 심는 것도 애국, 맡은 일을 잘하는 것도 애국, 국기가 새겨진 옷을 입는 것도 애국심의 표현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다 수령에 대한 충성으로 연결되던 것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같은 날 요즘 당국이 애국으로 당열하자는 구호를 새로 제시했다며, 충성이 통하지 않으니 애국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당국은 애국으로 당열하자는 구호를 제시하면서 모두가 애국으로 하나가 되고 애국적 실천으로 당의 결정과 지시를 관철하기 위해 애쓰는 기풍을 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행사장에 수령과 직결되는 노동당 기가 가득했지만 지금은 국기가 더 많이 보인다며, 충성보다 애국을 더 강조하는 이유는 요즘 청년들과 주민들이 김정은과 노동당을 신뢰하지 않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노동당이 인민의 신뢰를 잃은 것은 인민의 생활상 어려움을 말로만 걱정할 뿐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이라며, 충성이라는 진한 표현을 애국으로 포장한다 해도 달라질 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의 대다수를 착취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조선의 노동자들은 보통 밤 10시에서 12시까지 일을 하고 1,800위안에서 3,200위안을 월급으로 받고 있다며, 그중 한 회사는 한 달 생활비 50위안만 주고 나머지는 모두 당 자금으로 가져간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노동자의 월급 약 98%를 착취해가는 상황이다. 고강도 장시간 노동에 임금도 거의 받지 못하는, 사실상 노예와 같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은 이런 상황에 강한 불만을 가지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돈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본보와 접촉한 한 북한 노동자는 관리자들은 조국을 위해 목숨도 바치는데
돈 바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다 라고 말한다며 50위안도 조국에서는 큰 돈이라고 노동자들을 이해시키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조국이 어렵다고 하니 싫어도 충성이 우선이라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있다면서 1년 동안 돈을 벌지 못해 겨우 버티다가 올해부터 그나마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회사에 적자를 노동자 돈으로 메꾸라고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충성심, 열악한 내부 사정을 임금 착취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어 선뜻 반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중국 내 무역 일꾼들 역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당국에 바칠 충성 자금 마련에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에 송금해야 하는 자금 마련을 위해 노동자들을 설득하고 쥐어짤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자기 월급 대부분을 모두 당에 바치는 북한 사장들이 많을 것이다면서 그들도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의 충성 자금 마련 압박에 중국 내 무역 일군과 노동자 모두 피해자이며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는 두 부류다. 첫 번째 유형은 단체로 합숙하며 일을 하는 경우다. 이들은 러시아에 파견된 지 대략 2년 이내 사람들로 중대형 건설장에서 일을 하며 합숙 생활을 한다. 건설장 내에 숙소를 마련해 생활하기 때문에 거의 감금이나 다름없다. 일을 해도 직장장이나 관리자가 착복하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바치는 게 많아 거의 한 푼도 손에 쥘 수가 없다고 한다. 두 번째 유형은 개인별로 생활하며 청부 일을 하는 노동자다. 러시아에 파견된 후 2, 3년이 지나면 대략 일상생활에 필요한 언어를 습득한다. 러시아에 파견되기 전까지 건설 관련 일을 전혀 할 줄 몰랐던 노동자들도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어느 정도 숙련공이 된다. 예를 들어 낡은 집에 리모델링을 맡기면 배관, 타일, 전기, 수도, 인테리어까지 혼자서 가능할 정도다. 언어와 기술이 숙련된 노동자들을 직장장이나 관리자들은 개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다. 단체로 관리하며 합숙하는 숙소가 아닌 개인이 직접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바치는 방식이다. 이들이 바치는 계획분은 한 달에 $1,000에 이른다. 매주 토요일에 한 번씩 관리자와 만나거나 숙소에 들어와서 상납하는 형태다.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다를 외치는 북한 정권에게 그 돈은 쏠쏠한 수입원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작년부터 갑작스럽게 본국으로 노동자들이 철수하면서 북한의 외화벌이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다만 김정은의 방러 전 갑자기 노동자 숫자가 늘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그들은 영하 40도가 넘는 혹한에서도 건설 일에 내몰리며 이른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한다. 겨우 잠자리에 드는 시간, 알코올원에게 물을 타서 한 잔 들이킨다. 한국 돈으로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보드카 한 병 값을 아끼기 위해서다. 그마저도 한 잔 마시지 않으면 고향에 두고 온 가족 생각과 상납금 걱정에 쉬잠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에서 만난 한 북한 노동자는 제발 총 하나만 구해주세요. 직장장 쏴버리게 라고 말했다. 당과 조국을 위한 충성자금 명목으로 다 떼이고 나면 손에 쥐는 건 하나도 없는데 계획분을 다 못 채웠다고 죽일 만큼 괴롭히니 하는 말이라고 했다. 바로 그곳에 김정은이 발딛고 선 것이다. 비핵화를 논의하고 동북아 평화를 협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이라고만 한다면 러시아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북한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가 그곳에 온 분명한 목적은 작년부터 시작된 러시아에서의 북한 노동자 송환을 어떻게든 연장하거나 막아보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대북 제재로 인해 올해 12월까지 완전히 철수해야 하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시가 절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최근에는 노동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워 3개월짜리 관광 비자로 보내서 일을 시키는 꼼수도
포착된다고 한다. 평양을 출발해 달린 열차가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되고 유라시아까지 닿을 수 있다는 환상을 갖기 전에 그 철로 아래에서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의 절규를, 그리고 연해주 땅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북한 노동자들의 아픔도 헤아려야 할 것이다. 평화가 곧 경제라면 그 평화에는 독재의 연장을 위해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행태도 사라져야 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절규가 귀에 쟁쟁한데 겉으로 보이는 웃음에 평화롭다 말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참상을 보았기에, 그들의 절규를 들었기에 전하지 않고 침묵하는 건 또 다른 죄악이라 생각하기에 그저 말할 뿐이다. 이어 최근 북한 보위원들이 충성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최근 신의주시 보위원들은 충성의 자금으로 내려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돈이 나올 만한 집들을 찾아다니며 대놓고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국가보위성은 이달 초 전국 보위기관에 충성의 자금 명목으로 기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전국의 도 보위국과 시군 보위부들은 기관별로 충성의 자금 계획 수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의주시 보위부는 각 부서에 국가보위성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부서별로 $700씩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보위부 부서장들은 계획분 금액을 부서 인원에 맞게 나눠 각각의 보위원들에게 할당량을 부과했고, 할당량 초과분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납부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충성의 자금 납부 정도가 곧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보위원들은 할당된 자금을 마련하느라 주민 단속에 사활을 걸고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보위원들이 돈을 마련할 방법은 불법적인 장사를 하는 주민들을 단속해 뇌물을 받거나 꼬투리를 잡고 협박하는 것밖엔 없다면서, 이런 이유로 보위원들은 밀무역하는 사람이나 이관 브로커 등을 찾아다니고 다짜고짜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데 그 수가 한둘이 아니어서 시달림에 몸살을 앓을 정도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 보위원들은 과거 불법 중국 휴대전화 사용으로 단속됐다가 뇌물을 받고 풀어준 사람들까지 찾아가 그때 처벌하지 않고 봐줬으니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몇 년 전 중국 휴대전화를 쓰다 단속돼 돈을 바치고 풀려난 한 신의주시 주민에게 이달 초 당시 단속했던 보위원이 찾아가 $100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해당 주민이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이 보위원은 요즘 무슨 장사를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당장이라도 구류장에 앉힐 수 있다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주민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내줬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뿐만 아니라 보위원들은 탈북민 가족의 집까지 찾아가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송금 브로커들의 집 주변을 맴돌다 신고받고 온 것처럼 위장해 돈을 갈취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여기서는 충성심이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보위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보위원들의 이런 협박과 갈취 행위는 국가가 하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